예, 시장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실전 투자 도장 깨기가 취미인 분, 유수의 투자대회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분이십니다. 하나금융투자 반포 WM센터 박종환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종목 전략 잘 주시는데 종목 받아보기에 앞서서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워낙 요즘 변동성 시장이고 대응하기가 녹록지 않아서요. 어떤 관점으로 시장 보세요? 네, 일단 이번 주가 거의 이제 올 한 해 들어서 가장 큰 좀 변동성을 보인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코스피 PBR 1배 하회 이탈하는 시점이 가장 강한 그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었다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코스피 PBR 1배 수준의 지수 포인트가 대략 한 2,800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가 2,800 초반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서 일제히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죠. 정확하게 이번 주 수요일 기점으로 경기 민감주, 철강이나 석유화, 그리고 백화점이나 그런 유통주까지 일제히 강한 반등세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PBR 1배 수준에 이제 근접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이제 높아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보면 그동안 좀 강하게 이제 시세를 분출했었던 게이밍과 엔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군의 가격 조정이 이번 주부터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동시에 지수가 2,800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이 가격 메리트가 생긴 이 국면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던 섹터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는 게임이나 엔터, 2차 전지 이 부분에 대한 중기 모멘텀은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만 잠깐 좀 쉬어가는 이제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빈자리를 그러면 무언가가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역시 반도체가 지금 그 빈자리를 좀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디램에 대한 전 세계 투자가 한 10% 이상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10월 13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바닥을 찍은 이후로 하이닉스가 한 30%, 삼성전자가 10%가량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이제 업사이드가 더 남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이제 서버 디램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지금 더 많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메타, 구글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적인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 빈자리를 좀 지금 조금씩 메워져 가면서 지수를 그래도 계속 견인해 가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보다는 서버 디램 향 노출도가 좀 더 높은 SK 하이닉스를 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코스피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 관점이시네요. 맞습니다. 일단 2,800 초반 혹은 그 하회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매수의 자리다라고 보셔야 되는 점이 지난 10년간을 놓고 봤을 때 2011년도 미국 신용 강등 위기라든가 2015년 중국 경착륙 위기로 지수가 코스피 PBR 1배를 하회 이탈했었던 이런 시점. 결국 돌이켜서 보면은 가장 주식 사기에 좋은 시점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11월 기준으로 수출 데이터,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600억 달러를 이제 돌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300억 달러를 돌파하고서 지금 계속 400억, 500억, 600억 이 돌파하는 시점마다 계속 사상 이 유의미한 그 상단을 뛰어넘는 순간마다 항상 코스피 지수가 이제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여왔거든요. 물론 이제 11월 한 달만 놓고 6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 계속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기에 아직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계속 수출 데이터가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런 여건 속에서 코스피 PBR 1배 이탈하는 것이 오미크론 이런 일시적인 이슈 그리고 이것이 지금 치사율이 높지 않고 전염성이 좀 높은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일시적 좀 외생 변수에 의한 시장의 기회다라고 보는 관점이 타당하겠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PBR은 아시다시피 주당 순자산 가치,
다 팔고 이제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다 팔고 청산 가치 그 밑으로 밑돌면 사자. 일배로 잡아주셨고 기준 라인은 2,800선 코스피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저가 매수에 사야 되나 이 고민인데 최근 시장 보면 시속 게임이지 않습니까? 성장주와 가치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BBIG가 이제 성장주의 대표격이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아니면 경기 민감주를 다시 봐야 될까? 이런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엔터와 게임 같은 경우 지금 조정폭이 뭐 크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들어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를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조정이 더 이어진다면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NFT 기반 산업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이제 싹을 틔웠다면은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가시화가 되는 시점이 내년도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좀 더 이제 연속성이 더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NFT 기반 새로운 뭔가 이제 가시물들을 지금 두나무와 함께 협업을 해서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NFT 기반 이제 게임 출시에 대한 예고를 이미 한 상황이고 아마 타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크래프톤 이런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제 굉장히 큰 IP를 보유한 기업들도 내년도에 더 뭔가 연속성 있는 더 확장성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봤을 때 가격 조정이 온 이 구간이 어떤 추세가 꺾인다라기보다는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좀 피로감을 잠깐 해소시키고 가는 국면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빈자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좀 다시금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2차 전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뷰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다만 너무나도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보다도 이제 소재 업체들의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도드라지거든요. 뭐 첨보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이런 양극재, 음극재, 뭐 전액 이런 소재 기업들의 상승세가 너무나도 지금 좀 과했던 이런 수준을 감안한다면 결국에 이 주도했던 섹터군이 쉬어갈 때 그 빈자리를 어느 섹터가 찾느냐?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 이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상승을 했고, 실제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내년도까지 그 추이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아직 퀘스천 마크는 좀 있습니다. 실제 중국 부분의 이제 수요 둔화 우려 부분, 그리고 내년도 이제 성장 전망치가 올해 이제 4%에서 내년 2.8%로 이제 떨어지는 이 국면에서 과연 얼만큼 더 좋게 나올지에 대한 아직까지 좀 의구심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경기 민감주의 반등은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어차피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좀 더 마음 편안한 반도체를 보자. 그래서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를 꼽을 수가 있겠고 이제 장비주와 소재주를 나누어서 살폈을 때 네. 사실 이제 먼저 반응하는 것은 역시 장비주가 되겠죠. 1분기에 장비주, 한 2분기 정도의 이제 소재 기업이 그 후 순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워링 IPS나 아니면 테스 그리고 소재주 같은 경우에 이제 TCK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해서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단에서 지금 테스트 분야에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네페스 아크 이런 기업들은 역시 중소형주 단에서 좀 눈여겨보시면서 계속 관찰해 가셔야 된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비주 몇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한두 종목으로 추려주시면요. 워닉 IPS와 그리고 이제 테스. 네, 대표적인 장비. 네, 맞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캐펙스 집행 부분이 지금 디램 같은 경우에 지금 10% 넘게 또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결국 먼저 선제적인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됐을 때 장비 기업들이 그 수혜를 한 1분기부터 먼저 바로 받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돌아오는 시점은 아마 한 3분기, 내년 3분기가 넘어서야 될 텐데 하지만 통상 주가가 6개월에서 뭐 1년 그 사이 정도 선행한다라고 봤을 때 이미 10월 13일 기점으로 지금 이제 바닥은 한번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주가 바뀌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경기 민감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고 일단은 유보 의견 주셨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주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반도체 투톱 가운데 대형주는 SK 하이닉스 꼽아주시고 중소형주 장비단 안에서는 원익 IPS, 테스 이렇게 두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주목하신 유망주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지금 뭐 최근 시장 대응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여건이고요. 예. 또 뭐 엔터게임, 2차 전지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 일단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고개는 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보지 않았던 부분 쪽에서 좀 뭔가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음식료 기업 가운데 하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삼양식품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그런 이제 원재료 가격도 많이 올랐죠. 이제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우유를 비롯해서 뭐 햄버거, 빵 이런 음식료 가격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아마 느껴지실 텐데 실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다 라면 제품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뚜기가 올해 이제 가장 먼저 라면 가격을 인상을 했죠. 그 이후로 뭐 2주에서 4주 간격을 통해서 타 업체들, 뭐 팔도나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이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음식료 기업들의 가격 인상 사이클이 통상 한 3년 정도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 가격을 인상했던 사이클이 한 2018년 정도였었거든요. 2018년으로부터 하면 지금 한 뭐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시점인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그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적인 그런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를 지금 보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소위 말하는 역기저 효과가 올해 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나고 내년도 2022년이 된다고 했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료 업종의 가장 큰 위크 포인트가 내수 시장이 작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출 모멘텀이 없는 음식료 기업들은 굉장히 좀 고전을 계속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 지금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까지 지금 계속적인 어떤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을 해 가고 있는데 밀양에 지금 신공장을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이 내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제 1월부터 새로운 생산 물량이 더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셔야겠고 이 신공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내년도 해외 수출 물량이 한 20% 이상 지금 증가할 것으로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략 한 6,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00억 올해 대비 한 13% 각각 3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한 어떤 실적 개선에 모멘텀이 보이면서 동시에 이 음식료 업종의 가격 인상 사이클이 지금 도래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해외 수출 모멘텀이 함께 덧붙여진 기업 삼양식품을 좀 개별주 단에서 한번 기회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외의 종목을 주셨네요. 음식료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이런 그러면 사이클 기업들 아닙니까? 음식료 관련 기업들은? 보통 이제 계단식 상승을 이제 많이 해왔었고요. 그 계단식 상승이라는 것이 이제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그 순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됐는데 그 인상이 나타나기 그 직전부터 또 그 직후, 그 기간에 또 가장 강한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좀 관심을 계속 못 받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역시 뭐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턱없이 많이 지금 좁은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해외 수출 모멘텀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또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관건이 되겠거든요. 지금 상양식품 같은 경우에 뭐 불닭볶음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서 지금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중동 지역까지 굉장히 또 그 특화된 입맛에 맞게끔 잘 지금 제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뭐 시장의 어떤 변동성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지금 뭔가 지금 뚜렷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역시
어떤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어떤 그 흙 속의 진주를 찾는 마음으로 삼양식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K자 다 붙이잖아요. K라면의 열풍 그 수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양식품까지 체크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종환 과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